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줄 꿀이야.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고 왔어. 오늘 하루는 잘 지냈어? 그래? 그러면 너를 오싹하게 재워줄 무서운 이야기 시작할게. 이거 들으면서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니네 화장실 안에서 똑똑하면 안 되는 거 알아? 밖에서 두드리는 건 개새우라는 뜻. 밖에서 두드린 후에 안에서 두드리는 건 사람 있어요. 밖에서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두드리면 들어오세요라는 뜻이라고 해서 귀신이 들어온대. 절대 밖에서 아무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너가 먼저 안에서 두드리면 안 돼. 명심해.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 주카이 숲은 유명한 후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크기의 5배 정도 되는 숲이래. 아오키가하라라고 불리기도 한데, 주카이 숲은 자살의 숲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길이 잘 닦여진 관광지이긴 하지만 산책로를 벗어나면 나무들이 울창하고 빼곡해 길을 잃기가 쉽고 인적이 드물어 조용히 자살하고 싶은 사람의 발길을 이끌었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괴담까지 떠돌았대. 2012년 10월에는 CNN이 선정한 7대 계기한 장소에도 선정되기도 했어. 이곳이 위험한 이유는 나무가 빼곡하여 주변 풍광이 매우 어렵대. 나무들이 험하게 우거져 있어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 시간대에도 숲이 어둡다고 해. 이곳은 나침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휴대폰 또한 전파가 닿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길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숲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백골로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대. 용암으로 인해 생겨진 구덩이도 많다 보니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도 많이 발견된다고 한대. 어찌됐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무서운 공포의 숲이야. 하지만 이보다 더 끔찍한 건 이곳은 일본의 자살 명소 1위의 숲이라는 거야. 이런 주카이 숲에 대한 괴담 시작할게. 나는 주카이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묘한 체험을 했다. 그것은 몇 년 전의 여름. 아직 내가 대학생이었을 무렵 같은 단과대학에 다니는 친구 넷이서 주카이에 갔을 때의 이야기다. 느닷없이 친구가 주카이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가자고 얘기를 꺼내서 나와 나머지 친구들은 재밌을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오케이를 하고 그걸로 우리들 4명은 차를 타고 주카이에 가게 되었다. 주카이에 도착했을 무렵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서 숲에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모처럼 왔으니까 우리들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들고 주카이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들어가 보니 완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숲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거칠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40m 정도 가고 나서 포기. 친구도 돌아가자고 얘기를 꺼내고 모두 돌아가자고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어디에선가 스님의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들은 무서워서 서둘러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바위 뒤에 목매단 여자를 발견하고는 전부 패닉 상태가 되어 정신없이 도로로 뛰쳐나왔다. 겨우 도로에 도착한 우리들은 곧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주카이에 가자고 얘기를 꺼냈던 치에코가 없는 것이다. 치에코는 아직 주카이 숲에 있다.
그렇게 생각한 우리들은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치에코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치에코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소리가 들리던 장소에서 도로가 희미하게 보였기에 치에코가 헤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혹시 다친 것은 아닐까? 하는 등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는 동안 경찰이 도착했다. 일단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가 들어갔던 루트를 경찰과 가보기로 했다. 여자의 시체는 발견했지만 치에코는 찾을 수 없었다. 그 후에 경찰들이 많이 와서 치에코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나에게 묘한 질문을 해왔다.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이 세키구치 치에코가 맞니? 그 질문에 내가 맞아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경찰관은 어떤 면허증을 보여줬다. 그것은 틀림없는 치에코의 것이었다. 치에코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경찰관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면허증 너희들이 발견한 목매단 여자 거야. 말도 안 돼.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죽은 여자를 친구들과 함께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그것은 치에코였다. 우리들은 망연자실했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침묵이 흘렀다. 치에코는 같은 대학 동기라고 말했지만 그는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거짓말을 꾸민다고 해서 설교까지 듣고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집에 도착한 우리들은 재빨리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떤 사진에도 치에코의 모습은 없었다. 항상 같이 있었는데 다이어리를 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치에코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그 기억은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 셋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던 우리들은 그로부터 한 달 후 면허증이 기재되어 있는 치에코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치에코의 집에 도착한 우리들은 서둘러 치에코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치에코의 엄마가 나왔고 지금까지의 사정을 얘기하고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치에코의 장례식은 이미 끝난 상태로 제가 된 치에코가 그곳에 있었다. 우리들은 치에코의 엄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다. 어릴 적부터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치에코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얻은 우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 그의 봄부터 입학이 결정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입학을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치에코는 불행하게도 회사에서 상사에게 이지매를 당하게 되어 오랫동안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도 이별을 통보받고 꿈도 마음도 잃은 채 심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그것을 들은 우리들은 혹시라도 친구가 되었을지 모르는 치에코의 위패 앞에서 슬픔에 겨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정말 안타깝고 뭔가 슬픈 이야기야. 그럼 다음 축하의 숲에 대한 기담 들려줄게. 수년 전의 이야기로 예전에 트럭 운전수 경험이 있던 동료의 체험담이다. 동료 S군은 주카이를 달리는 도로를 심야 1시경 트럭에 짐을 싣고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시간은 오전 1~2시경, 시기는 눈이 때때로 흩날리는 1월경이었다고 한다. 졸리네 라고 말하면서 마주오는 차도 없는 국도를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을 무렵 전방에 빨간 것이 보였다고 한다. 천천히 다가가 보니 그것은 이런 추위에도 하얀 원피스에 빨간 우산을 쓴 여성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천천히 다가가
그 여성을 스치려고 겨눈질을 하는 순간 옆으로 그 여성의 얼굴이 보였다고 한다. 그것은 주름투성이인 노파의 모습이었다. 확실히 이쪽을 보며 씩 웃었다고 한다. 소름 끼치네? 라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서 앞을 서둘렀다고 한다.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다시 빨간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설마 라고 생각한 순간 그것은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역시 아까 스쳐 지났던 게 분명한 빨간 우산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다. 무심코 악셀을 밟았고 돌아가려 생각했다고 한다.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그러나 여기서 돌아가도 피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여성의 옆을 통과하는 순간 새빨갛게 피로 얼굴을 물들인 노파의 얼굴이 이쪽을 보고 씩 웃고 있었다고 한다. 나중에 직장 선배들에게 말했더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경우엔 앞유리에 붙어왔던 일도 있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다음 주가의 숲 괴담 들려줄게. 이것은 자위대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 서바이벌 체험의 일환으로 주카이를 행군하곤 하는데 여기저기 몇 층인가 쌓여진 돌이 설치되어 있던 것 같다. 그것은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간섭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행군 중의 휴식 포인트는 매번 정해져 있지만 전에 왔을 때는 없었던 주춧돌이 있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최근에 쌓여진 것 같았는데 대원 중 한 사람이 방해가 된다며 걷어차서 무너뜨렸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원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외에도 돌을 무너뜨린 대원이 목매달아 자살한 일도 있다고 한다. 정말 무섭다. 사실 주카이라는 명칭은 문자 그대로 수해, 즉 나무가 엄청나게 우거진 숲을 의미하지 고유명사가 아니래. 그런데 이 명칭에서 엿보이다시피 이 숲은 멋모르고 들어섰다간 쉽게 길을 잃을 정도로 나무가 빼곡해서 주변 분간이 어렵대. 이렇다 보니 들어서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잘못 들어갔다 행방불명된 사람도 꽤 많았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살하고자 하는 이들이 이 숲을 선호하는 것이래. 하지만 이 강대한 면적을 전부 투립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결국 자살방지 경고판까지 붙게 되었대. 여기까지가 주카의 숲에 대한 괴담이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들려줄게. 내 가회 선생님이 스토커한테 당한 얘긴데 쌤이 무단횡단을 해서 택시를 탔는데 번호가 바꿔서 죽으려고 그래? 무단횡단 왜 하냐면서 그 문자로 시작해서 뭐 살 때마다 뭐 샀네? 하면서 문자 오고 너 이번 달 폰요금이며 각종 요금들 다 문자로 이만큼 나왔더라. 통장에 얼마밖에 없던데 넣으라면서 그러고 폰 가족 명의로 새로 만들어도 계속 문자가 오고 쌤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영화 보고 있는데 쌤 아빠 엄마한테 지금 모텔에 있다고 그런 식으로 문자 보내고 쌤 학원 쌤 할 때 택배가 왔어. CD였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막 다 불러놓고 근데 택배는 보내는 사람 주소가 적혀야 되는데 안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지가 직접 학원에 들어온 거였고 그 선생님은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살았대.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끝이야. 많이 무서웠어? 어떡해? 다음에 들고 올 무서운 이야기들은 더 무서울 텐데 각오 단단히 해야겠네.
아무튼 잘 자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안녕. 잘 자. 얼른 자.